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분수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가장 간단한 기본형이 무엇이냐면 바로 y는 x분의 k 요런 꼴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함수를 만났을 때 정의역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치역 설정하는 거. 특히 치역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 함수가 x의 범위에 따른 y 값의 범위가 되긴 할 테지만 어쨌든 정의역이랑 치역의 범위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숫자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차식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별말 없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분모에 들어가 버렸잖아? 우리 분수에서 분모는 절대로 얼마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어쨌든 0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k의 값과 관계없이 분모가 계속 바뀌다 보면 분자의 값도 별의별 값이 다 나오겠지. 근데 절대로 될 수 없는 값이 있어. 이 k가 절대 0이 아닐 거잖아. 분수가 0 되려면 분자가 0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분자가 0이 아닌 이상 분모가 무슨 값을 가지든 이 분수의 값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치역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 자, 그런데 이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 테니까 k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럼 k가 1이라는 이야기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x축, y축 그래프를 잡아놓고, 자,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 이 x분의 1에다가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적절한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서 그 그래프를, 그 점들을 이쁘게 이어가지고 그래프 그려봤었지? 마찬가지야. x가 1일 때부터. 자, x가 1일 때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돼? 1 될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1,1이라고 하면 x가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점점점 작아지겠지. 자, 그런데 x가 한없이 커진다고 해도 이 값이 절대로 0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분모가 커진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점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그래프가 x축에 가까워질 거야. 그런데 절대로 x축에 닿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상황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어지냐?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라는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x가 이제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야.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역수니까 2가 되겠지. 3분의 1 집어넣으면 3이 되겠지. 10분의 1 집어넣으면 10, 100분의 1 집어넣으면 100, 1000분의 1 집어넣으면 1000. 그러면 반대로 x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커지겠지. 그러나 x가 0이 되는 일은 있어 없어? 없을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 곡선의 그래프가 되는데, x가 0에 가까워지면 y축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 x가 한없이 커지면 x축에 가까워지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 선 있지, 이 선. 이 x축, 직선의 방정식으로 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y는 0 되는 거지? 이 직선이 그래프에 뭐가 되냐면 점근선이 돼, 점근선. 자, 이 점근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 선, 그게 바로 점근선이거든.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의 가로 점근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그리고 이 y축 역시, 이거 직선의 방정식으로 치면 y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x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겠지. 이 직선 역시, 자, x좌표에, 그러니까 x의 값이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함수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위로 뻗어가겠지만, 뻗어가면서 가까워지겠지만 절대로 x가 0이 될 일이 있어. x가 0이 되는 경우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그래프 역시 y축에 가까워지지만 결코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y축,
직선의 방정식으로 치면 x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역시 뭐가 돼?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되겠지. 근데 이건 세로선이니까 편의상 세로 점근선이라고 할 거야. 이제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은 그러니까 가로라는 표현과 세로라는 표현은 쌤이 편의상 붙인 표현이지 공식적인 명칭은 그냥 점근선이야. 그래서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x가 음수일 때 이야기 안 했지? 자,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지금 상황이 똑같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러면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지. 절대값이 커지면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만분의 1, 마이너스 뭐 10만분의 1. 어쨌든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음수 쪽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작아지면 반대로 함수값, y값의 절대값은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부를 거야. 대칭을 이루는 쌍의 형태의 곡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알아봐야 될 게 유리함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해지는데 x분의 1의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돼? 0,0 되는 거지. x가 0일 때랑 y가 0일 때. 그래서 y가 x분의 1일 때는 어떤 모양인 거야? 1,4분면이야. 3,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의 형태가 되는 거고 가로 점근선과 세로 점근선은 각각 y가 0일 때랑 x가 0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은 0,0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x분의 1 이 그래프 그려보면 좀 옮겨볼까? 자, 이 그래프는 이 식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그러면 이 함수의 식이 이거 지금 넘겨보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겠지. 그래프가 그지? 그러면 아래에 있던 건 위로, 위에 있던 건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어? 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 하면 3, 3면에 있던 거는 2, 3면으로 올라오겠지? 그 다음에 1, 3면에 있던 거는 4, 3면으로 내려가겠지? 점근선은 똑같아. 똑같이 가로 점근선은 y가 0.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은 x가 0. 이렇게 될 거고 점근선의 교점 역시 0,0 원점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쌍곡선의 형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면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늘어나는 거는 어차피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모양이 똑같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에 오는 상수의 절대값이 커지는 건 어쨌든 이 숫자가 커지면 함수값이 전반적으로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좀 더 멀어지게 스케일이 크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모양 자체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나지? 반비례 그래프? 이런 데가 안 그려졌어.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 꼭 알아둬야 될 거. 일단 정의역 치역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왜 정의역이 x가 0이 아니냐? 자, 그래프를 보면 x가 0일 때 점 찍혀 안 찍혀? 안 찍히지? 자, 치역도 y가 0일 때 점 찍혀 안 찍혀? 안 찍히지?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 이렇게 비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의 교점 이것도 고려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k가 양수일 때 그때는 1, 4분면과 3, 4분면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 k가 음수일 때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2, 4분면이랑 4, 4분면의 그래프가 대칭의 쌍곡선의 형태로 그려지겠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리함수의 기본형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뭐 해볼 거냐? 평행이동 시켜볼 건데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도 평행이동 시켜보고 y축의 방향으로도 평행이동 시켜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기본형을 가지고 이제는 평행이동 시켜볼 건데 일단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럼 뭐가 될 거냐? x 대신에 x-a를 집어넣으면 y는 x-a분의 k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그래프도 따라가지만 점근선도 따라가겠지. 그치? 왜냐면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의 일종의 뼈대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똑같이 오른쪽으로 a만큼 따라가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걸 가지고 그려볼게.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자,
가로등근선은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고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그래서 가로등근선은 그대로 뭐가 될 거야? y는 0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세로등근선은 x가 0. 이 세로선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움직이지. 여기가 0일 때인데 얼마일 때로? a일 때로 움직이겠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a, 0을 지나가는 요게 이제 세로등근선이 될 거야. 그래서 x는 a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프는 점근선 기준으로 k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래프 그려지지. 그래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정의 역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얼마가 아닐 때? a가 아닐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프로 봤을 때도 x가 a일 때 안 잡히지, 점이. 자, 치역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래서 그냥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점근선인데 가로점근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했고, 세로점근선은 x가 a일 때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건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래프의 형태를 기억해가지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볼 텐데, 맞다, 물론 여기서 k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그려지겠지? 왜냐면 k가 음수일 때 어떻게 그려져? 점근선 기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쌤이 3면 이야기할 때 1, 3면, 3, 3면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오른쪽 위, 왼쪽 아래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 점근선이 옮겨 다닐 거야. 그치? 그럼 그때는 3면 개념으로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분자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분자가 음수일 때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의 개념으로 기억하면 훨씬 그리기가 쉽겠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로 k가 양수일 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자, 이번에는 가로점근선과 세로점근선 입장이 반대가 되겠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어떤 식으로? 가로점근선은 원래 여기다가 P라고 써야 되는데 A라고 썼으니까 그냥 B라고 쓸게. 그래서 가로점근선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Y가 얼마일 때? B일 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로점근선은 안 움직이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될 거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0,B가 되겠지? 어쨌든 점근선 기준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X가 얼마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치역 같은 경우에는 Y가 얼마가 아닐 때? B가 아닐 때. Y가 B일 때 점이 안 찍히는 거구나, 그지? 그러고 나서 점근선은 가로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Y는 B, 세로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X가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류의 식을 보면 점근선이 어떻게 세팅되는지 알 수 있거든. 자, 보시면 한 번에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해볼게.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표준형 잡아가지고 보면 y는 x-a분의 k 더하기 b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가로점근선은 어떻게, 세로점근선은 어떻게 생긴다고 보면 되냐? 이 세로점근선은 분모가 0인 지점에 x니까 x는 a라고 하는 건 누가 0 되는 거야? 분모인 x-a가 0이 되는 지점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x는 a라고 쓰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 세로점근선 x는 0이야. 누가 0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 저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바로 세로점근선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가로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누가 0이 될 때냐면 x분의 k 이런 꼴 있지? 이게 0이 돼버리는 순간. 그래버리면 y는 0 되니까 여기는 y는 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는 x분의 분수 이런 꼴이 있잖아. 이게 0 돼버리면 y가 얼마가 돼?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b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 세로점근선은 x는 얼마? a가 될 거고, 가로점근선은 y는 여기가 0 돼가지고 여기가 0 돼가지고 사라지면 누가 남아? b가 남는 거겠지. 그래서 y는 얼마?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이거 사실 왜 그러냐면 가로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함수값을 말하냐면 x의 값이 충분히 커졌을 때 가까워지는 y좌표의 값을 말하는 거지.
맞지? x가 계속 커지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져? 가로정선에 가까워지잖아. 그 말은 x의 값이 계속 커지면 함수값 y의 값이 b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잖아. 자, 근데 우리 이 상태에서 x의 값이 계속 커지잖아. 여기가 만약에 뭐 10이라고 해. 근데 100분의 10, 1000분의 10, 만분의 10, 억분의 10, 조분의 10 하면 여기가 얼마가 됐어,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가 돼버리겠지. 그럼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남아있는 이 b라는 값에 y가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가로정선이 뭐가 된다? y는 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요게 바로 너네가 내년에 배울 극한의 개념이야. 극한의 개념. x. 근데 아직은 극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아무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 먼저 점근선부터 잡아. x가 얼마일 때? a일 때. 그 다음에 y가 얼마일 때? b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교점이 뭐가 되겠어? a, b가 나오겠지. 자, 그리고 나서 k의 부호 보는 거야. k가 양수라면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반대로 k가 음수라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인데 k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정의역은 x가 얼마가 아닐 때 a가 아닐 때, 그리고 치역은 y가 얼마가 아닐 때 점근선이 지나가는 b가 아닐 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어떤 꼴까지 잡을 수가 있다. 평행이동이 다 들어간 표준형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직 우리 무슨 이야기 안 했냐면 일반형 이야기는 안 했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야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 그려보면서 이런 표준형 그래프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진지 연습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28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보니까 결국 뭐가 핵심인 것 같아? 점근선 잡는 게 핵심이지. 점근선이 일종의 유리함수 그래프의 뼈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을 딱 관찰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하는 연습부터 해야 되냐? 점근선 잡는 연습부터 해야 돼. 알겠지? 다음 학기 때 배우는 함수들, 그래프 빌드업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기본형에서부터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까지. 다음 학기 때는 유리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요,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자, 그래서 보시면 28번 뭐라 그랬냐? y는 x-b분의 ax-1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뭐가 됐더래? y는 x분의 4의 그래프랑 정확하게 일치했대. 그때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물론 이 왼쪽의 식을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뭐를? x 플러스 3을 y 대신에 y 마이너스 c를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나온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보다 누가 낫겠어? 반대로 여기다가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게 낫겠지.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 그럼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플러스 c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 얘랑 똑같은 게 y 플러스 c는 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c가 되는데 이 식이랑 뭐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x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근데 일단 분모는 뭐가 돼야 되겠어? x-3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b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통분해가지고 보시면 x-3분의
4 빼기 c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마저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4 플러스 3c 이렇게 되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분자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 분자랑 여기 분자랑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상수항부터 비교하면 4 플러스 3c가 마이너스 11이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15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1이니까 그럼 c가 마이너스 5면 a는 5다라고 볼 수 있고 b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가 되겠어? 3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값을 구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겠네. 일단 지금 당장은 식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일단 끊었다가 아니야, 29번을 보고 지금 몇 분이지? 하나 더 봐야 되겠다. 29번은 아까 우리가 유리식에서 했던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운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뭐야? 1차식분의 상수항 이런 꼴인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29번 1차식분의 1차식 꼴이잖아. 그러면 1차분의 1차니까 이거 정리해가지고 상수꼴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y는 2x-1분의 3x-1이라고 하는 요 유리함수는 y는 k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일단 이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좀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모는 2x-1 이렇게 될 거고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묶었을 때 2x-1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걸 어떤 수랑 곱해가지고 전개했을 때 3x가 되려면 여기가 이제 몇 분의 몇이 돼야 될까? 여기 어떤 숫자를 써가지고 전개했을 때 3x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될까? 2분의 3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분모에 2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개하면 이거는 3x-2분의 3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2분의 3 더하기 2x-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2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면 2분의 3 더하기 4x-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는 누가 기본형이었을 거냐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이거 x의 개수가 있다면 묶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4로 묶으면 x-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본형은 누구였을 거냐? 4x분의 1이었겠지. 그지? 거기다가 지금 x 대신에 x-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상수항의 셈으로 2분의 3이 더해져 있으니까 위로 2분의 3만큼 올라갔다는 말이겠지.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누구의 그래프다? 이 그래프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k는 4가 되겠고 a는 2분의 1, b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은 30번인데요. 30번까지 보고 잠깐 끊어갈 겁니다. 30번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y는 x분의 1이랑 겹친다 라는 말은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 꼴이 나와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정리했을 때 y는 x-a 플러스 b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분자가 달라버리면 겹쳐질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가 2가 돼버리면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2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상수항이 1이 나오도록 하는 거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는 것들이겠지. 마치 우리 2차 함수에서는 뭐가 똑같아야 됐어? a의 값이 똑같아야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거잖아. 유리함수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은 상수항이야. 상수항. 분자의 상수값이 결정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y는
x-1분의 2x-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 자 이거는 2로 묶고 x-1 쓰면 뒤에다가 플러스 1 붙여줘야지 2x-1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분리하시면 2 더하기 x-1분의 1 상수 분자에 있는 상수가 1이기 때문에 요거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쳐지고 실제로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야 x-1분의 2 x-1 한 다음에 여기는 얼마 더해줘야 돼? 2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분리하면 2 더하기 x-1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분자의 상수가 2니까 기본형이 어떤 식이었단 말이야? y는 x분의 1이 아니라 x분의 2였다는 거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 겹쳐질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나머지들 전부 다 바꿔보면 상수가 얼마인 상태? 분자의 1인 상태야 1인 상태여가지고 평행이동을 통해가지고 겹쳐진 상태였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